자, 2025년 흥진고 2학년 1학기 수학 1 과목인데요. 개정교육 과정으로는 대수 과목 중간고사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은 평범한 지수법칙 문제네요. 이렇게 3의 3분의 2제곱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주시면 1이라서 3번. 2번 로그의 성질 문제죠. 미치 같은 로그의 합은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로그 4의 16은 2번이다. 3번 다음 계산에서 처음으로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곳을 찾으면 그랬어요. 차근차근 볼까요? 가는 지수법칙 잘 썼고요. 밑이 음수더라도 지수가 유리수가 아니면 지수법칙이 잘 통하죠. 다 조건도 괜찮죠. 빛이 음수긴 하지만 지수가 유리수가 아니고 정수니까 상관없고요. 근데 다에서 문제가 생기겠네요. 딱 보니까 이건 유리수 지수의 지수법칙을 쓰겠다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6제곱은 64니까 얘는 8이 나와야 맞지만 얘는 제곱을 하게 되면은 얘가 지금 루트 마이너스 8이라서 마이너스 8이 나오잖아.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최초로 문제가 발생하니까 3번이겠죠. 다음 4번. 다음 그림과 같고 y는 마이너스 2가 점근선일 때 그럼 일단 b는 바로 마이너스 2죠. 점근선. 그 다음에 잘 보니까 3,0을 지나고 있네요. 그럼 여기다 3,0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0은 2에 3-a제곱 마이너스 2가 되니까요. a 값이 2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고 b는 마이너스 2니까 답은 4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5번. a가 1보다 클 때 뭔가 복잡한 친구가 나오는데 이렇게 나눴더니 1이 됐다라는 거는 얘네들이 같다는 얘기잖아. 그냥 그지? 이쪽부터 정리해보면요, 요 놈은 a의 4분의 3제곱이고요 이렇게 만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4분의 7제곱이 되는데 밖에 있는 세제곱근은 3분의 1제곱 처리해 주시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a의 12분의 7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면 얘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지? 정리해보자. 세제곱근 같은 경우는 3분의 k제곱인데 앞에 있는 a제곱이랑 곱하게 되면 통분했을 때 6 말고 3분의 6 더하기 k제곱이 될 것이고요. 바깥에 지금 4제곱근이 있잖아요. 그 말은 얘를 4분의 1제곱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분모는 12로 동일할 것이고 분자가 7이 돼야 되니까 6 더하기 k가 7이 되도록 하는 k를 찾는 것이었네요. k는 1이면 되겠습니다. 네, 열심히 정리해서 풀면 되고요. 다음 6번. 각 세타가 제3, 4후면의 각이고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일 때 탄젠트 세타의 값은 그랬네요. 3, 4후면 각이면 사인은 음수일지라도 탄젠트는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 고르면 큰일 납니다. 셋 중에 골라야 되는데 우리 사인이 마이너스 5분의 4면 탄젠트 값은 3분의 4겠죠. 5번. 3대 4대 5의 비율을 갖는 삼각비잖아요. 뭐 코사인을 굳이 구하자면은 마이너스 5분의 3일 것이고요. 이렇게 나누면 탄젠트가 나오겠죠. 자, 다음 7번. 세타와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세타의 값의 합을 구해라 그랬네요. 자, 동경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두 각을 빼고 싶은 충동이 들어야 됩니다. 뺐을 때 몇 바퀴 차이 나는 가만 남겠죠. 물론 얘는 정수고요. 그래서 세타는 약분하면은 3분의 어떤 정수 파이가 될 거고요. 세타 범위를 고려하면 가능한 n값이 1이랑 2밖에 없겠네요. n이 1이면 세타는 3분의 파이고 n이 2면 3분의 2파인데 n이 3부터는 더 범위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답이겠습니다. 다음 1번. 혹시나 이제 개념 공부가 부족한 친구들은 이걸 왜 빼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텐데 설명을 짧게 해드리면 잘은 몰라도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것은 세타가 예를 들어 뭐 여기 있는 거예요. 세타. 근데 7세타도 여기 있는 거야. 동경이 일치해. 이렇게 살짝 이렇게 7세타. 그럼 둘이 뭐가 같냐면 뭐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 각이 같잖아. 약간 상용로그로 치면 정수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소수 부분은 같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비유하자면. 그럼 얘가 뭔진 몰라도 알파라고 하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좀 범위를 고려했을 때 그냥 알파로 처리해도 되는데 일반 각으로 쓸게요.
en1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쓰면 되고 7세타 같은 경우는 en2 파이 더하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럼 얘네들을 보면 굉장히 빼고 싶잖아. 그럼 둘이 뺐을 때 알파가 날아가 버리니까 몇 바퀴 차이 나는가만 남잖아요. 어차피 n2-n1 해봤자 뭐 임의의 정수니까 그냥 en 파이다 하고 얘는 정수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다음 8번. 밑이 3분의 1이죠. 감소하는 로그 함수일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래요. 정의하게 마이너스보다 크다. 진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충분히 맞는 말이죠. 맞는 말. 0,3을 지나는가? 0 대입하면 날아가니까 3 맞네요. 니은도 맞고요. 점근선이 y는 3이다. 아이고야 헛소리죠. 점근선은 y는 3이 아니고 x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치? 4번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감소한다. 맞고요. 0에서 2까지를 봤을 때 최대값이 3인가? 지금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알고 싶으면 오히려 작은 0을 넣어야 됩니다. 0 넣으면 아까 3 나온다고 했었죠. 최대값 3 맞네요. 3번이 헛소리였습니다. 자, 다음 9번. 부등식이 있는데 부등식을 보자마자 여러분은 다른 거 필요 없고 진수 조건부터 고려를 해야겠지.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4보다 크면 이제 자동으로 만족을 하겠네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밑을 통일해서 로그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밑을 4분의 1로 통일하는 게 좋겠는데요. 이 2분의 1을 제곱해주면서 진수도 제곱해주면 되니까 밑을 4분의 1로 통일하면 이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다만 4분의 1은 1보다 작은 값이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부등식을 풀면 되겠습니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넘겨줄게요. 그러면은 9x 플러스 18이 되겠네. 인수분해가 잘 되겠네요. 3이랑 6으로. 따라서 x범위는 3보다 크거나 6보다 작거나 같다지만 신나서 이걸 쓰시면 안 되고요. 아까 4보다 커야 된다 했잖아. 4보다 크려면 가능한 정수가 5하고 6이네요. 둘이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4번입니다. 다음 10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우함수 y축 대칭 함수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주기를 적당히 자연수배했을 때 2분의 파이가 된다. 다시 말해 주기가 2n분의 파이다. 얘는 자연수. 이런 얘기죠. 이거 개념 공부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걸 보고 주기가 2분의 파이군요 하시면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1번 사인 4x 탈락이죠. 일단 우함수가 아닙니다. 2번 탈락이죠. 우함수가 아니고요. 3번 얘는 우함수겠죠. 왜냐하면 원래 사인은 우함수가 아니지만 원래 이렇게 생긴 놈인데 뒤집어 까는 순간 y축 대칭 함수가 되니까 그 주기도 사인 2x의 주기는 원래 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절대값을 씌움으로써 또 반토막이 나서 주기가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3번이 내가 찾던 정확한 함수죠. 뭐 굳이 그림으로 그려드리자면 원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파이, 요게 이제 일반 사인 2x인데 절대값을 씌워서 뒤집어 까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이제 요거는 죽는 거지. 그래서 원래는 주기가 파이였으나 뒤집어 까므로써 주기가 2파이라는 더 짧은 값이 나왔으니 바뀐 것이죠. 자, 4번 절대값 탄젠트 2분의 x. 친구는 이제 우함수는 맞지만 주기가 문제죠. 탄젠트 2분의 x면은 주기가 2파이거든요. 2파이 탈락입니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뭐 택도 없고요. 얘는 뭐 굳이 쓰자면 코사인 2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 코사인 2x고 코사인 2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 되는 함수인데 이거는 그림 한번 보여드릴까요? 뭐 이미 답은 나왔지만 코사인 2x를 제가 하나 그려볼게요. 코사인 2x를 하나 그리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한 줄기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2x니까 파이겠죠. 그치? 여기가 이제 2분의 파일 거고. 그럼 이 그림 기준으로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얘는 그럼 어떻게 그리는 것이냐? 얘는 빨간색 그려볼게. fx는
코사인이 양수인 이 부분은 2배를 하래. 2배. 그러니까 2가 한 여기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도 2배를 때렸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코사인이 음수일 땐 그냥 0이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요거랑 똑같이 생긴 놈이 이쪽으로도 발생할 것이고 이 뒤로도 발생을 할 텐데, 그러면 주기가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주기는 여전히 파이죠. 주기 함수가 맞긴 합니다. 근데 주기가 2n분의 파이가 되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함수도 맞지만 아쉽게도 주기 때문에 탈락인 거죠. 그러니까 되는 것은 3번밖에 없고요. 다음 11번. y는 2탄젠트 3x-2분의 파이 더하기 1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주기가 3분의 파이인가? 맞죠? 원래 주기가 파이인데 여기 앞에 3 달려 있으니까 이거 맞는 말이고요. 2분의 파이 콤마 1을 지나는가? 대입해봐.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파이가 되기 때문에 탄젠트 파이는 0이죠. 1 지나는 거 맞네요. 치역의 실수 전체다. 그렇죠. 탄젠트는 치역의 실수 전체죠. 그래프가 6분의 파이 콤마 1에 대해 대칭이냐. 자, 원래 탄젠트는 원점에 대해 대칭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3으로 묶어보시면 x-6분의 파이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존 탄젠트 x를, 정확히는 2탄젠트 x겠죠? 2탄젠트 x를 x축으로 6분의 파이만큼, y축으로는 1만큼 평행이동을 했다는 뜻이야. 그럼 원래 그래프를 싹 그렸을 때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요 놈이 6분의 파이 콤마 1로 둔갑을 한 것이지. 그러면 4번도 맞는 말이죠. 대칭성이 있겠죠. 그럼 뭐 빼박 답은 5번이겠네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이 이거랍니다. 얘는 정수래요. 당장에 얘네 아무거나만 넣어봐도 탈락인데, 얘네 0 같은 거 넣어봐. 0 넣으면 6분의 파이인데 6분의 파이는 점근선이 아니에요. 6분의 파이 콤마 1을 잘 지나는데? 그럼 올바르게 점근선 방정식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이 3x-2분의 파이라는 놈이 정수 n에 대해서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꼴이면 돼요. 이 친구를 좀 정리해보면 2분의 파이 넘겼을 때 파이가 되고요. 그럼 x는 3분의 n 플러스 1 파이고, n은 임의의 정수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간단히 쓰고 싶으면 3분의 n 파이라고 바꿔도 됩니다. 어차피 n에다가 한두 개 넣을 게 아니고 모든 정수를 넣을 거니까요. 3분의 n 플러스 1이라 하나 3분의 n이라 하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6분의 파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자, 다 봤고요. 12번.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규모 m 이상의 지진의 평균 발생 횟수를 n이라 하면 이런 공식이 있답니다. 뭔지 저도 잘 모르고요. 시키는 대로 해 그냥. 1년 동안 규모가 4 이상의 지진의 평균 발생 횟수가 32회일 때 대입해. 규모는 m에다 대입하고 횟수는 n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잘은 모르겠지만 로그 32는 a-0.9 곱하기 4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한테 물어본 거는 1년 동안 평균 한 번 발생하는 지진의 규모가 얼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한 번이라는 것은 이 횟수니까 n에다가 대입해야 되잖아. 그치? 뭐야? 0 되겠네요? 로그 1이니까 0은 a-0.9 m입니다. 그럼 나는 a가 얼마인지를 알면 여기서 m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a가 얼마인지를 여기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자, 로그 32는 2의 5제곱이라서 5를 앞에 뱉어내고 2가 되면 되니까요. 로그 2가 0.3인 걸 이용하면 5배에서 얘는 1.5겠죠. 얘는 3.6이고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a 값은 5.1이겠네요. 1.5 더하기 3.6이니까.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내가 찾는 m은요 9분의 10 곱하기 a잖아요. 얘를 넘겨서 9분의 10을 양변에 곱해주시면, 근데 이제 a가 5.1이니까 a 대신에 10분의 51을 넣어주시면 이건 약분되고, 계산했을 때 3으로 약분되죠. 3분의 얼마야? 17. 위아래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은 1번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
10의 a제곱이 2일 때 로그 40의 4를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것은, 자 이거는 상용 로그를 이용해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은 a가 로그 2다 이렇게 돌려서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뭐 지수꼴 직접 바꿔도 되겠지만 로그로 바꿔서 풉시다. 이 친구를 밑변환 공식을 써서 풀어오면은 로그 40의 4는 상용 로그로 바꾸면 로그 40분의 로그 4란 말이죠. 그럼 쪼개보면 로그 4는 2로그이고 얘는 1 더하기 2로그 2로 쪼갤 수 있겠지.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따라서 로그 2 대신에 a를 넣어주시면 1 더하기 2a분의 2a가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14번. 물이 정수기 필터를 한 개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기 전 물속 불순물 양의 20%가 제거가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를 통과하고 나면 불순물 양이 5분의 4가 된다는 얘기죠. 5분의 1만큼이 제거가 됐으니까 이거를 n개를 통과해야 맨 처음 불순물 양의 0.5% 이하가 된답니다. 한 번 통과할 때마다 처음에 5분의 4배가 되는데 그거를 n번을 반복을 했다. 그랬더니 이하가 되었다. 기존의 0.5%면은 1000분의 5 이하라는 얘기죠. 이걸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딱 봐도 양변에 상용 로그 씌워서 풀라고 준 것 같네요.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볼까요? 그러면 n 튀어나오고 이제 로그 5분의 4잖아요. 로그 5분의 4 같은 경우는 10분의 8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쪽 이따 바꾸자. 그러면 요게 로그 8은 이 3로그 2로 바꿀 수 있고요. 로그 10은 마이너스 1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한편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쪼개보면은 로그를 씌워서 로그 5 마이너스 로그 1000이니까 로그 5 빼기 3 이 정도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5는 또 로그의 2분의 10이잖아요. 또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꿀 수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계산해보면 로그 2가 0.3이니까 얘는 0.9 마이너스 1이라서 마이너스 0.1 n이 될 것이고 얘는 로그 2가 또 0.3이니까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3이겠네요. 따라서 n 값은 크거나 같다. 23보다.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4번이겠죠. 네, 상용 로그 이용한 계산까지 해봤고요. 다음 15번. fx는 a x승에 대해서 fx를 y축에 대해 대칭 이동시키고 n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대요. 시키는 대로 해볼까요? 그럼 gx는 y축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이렇게 됐고 x축으로 n만큼 이동했으니까 x 대신에 x-m을 대입해 주시면 a의 m-x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가족권 fx 그래프랑 gx의 그래프가 x는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다. 이 말을 보자마자 그럼 m값이 3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제 정직하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gx 자체가 2분의 3에 대해 대칭이라는 거는 f에다가 3-x를 넣은 거랑 똑같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f3-x가 a의 3-x승이니까 그럼 m이 3이네. 이렇게 2분의 3에 대한 선대칭이라는 것이 x 대신에 3-x를 대입하면 되는구나 를 알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고, 만약에 미처 이걸 몰랐으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돼요. 지수함수가 지금 a가 뭐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지만 대충 이렇게가 f라고 해봐요. 만약에 그럼 gx는 우리가 이 친구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킨 다음에 적당히 뭔가 평행 이동을 해서 끌고 왔잖아. 그지? 근데 지금 얘 주장은 얘가 잘은 모르겠지만 2분의 3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인데 그 말은 2분의 3에서 교점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2분의 3 넣고 같다고 하면 되잖아. a의 2분의 3제곱이랑 a의 m-2분의 3제곱이 같다. 여기다가 m 넣은 거랑 여기다 m 넣은 게 2분의 3 넣은 게 같다. 그럼 얘네들이 같으려면 m 값이 3이면 되는군요.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어쨌든 n 값은 3이고요. 그 다음에
x는 3이 두 함수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각각 a, b를 할 때 a, b의 거리가 7이다. 야, 그럼 x좌표가 3으로 동일하니까 우린 그냥 y좌표의 차에 주목하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3을 여기다 넣으면 좋은 일이 생겨요. n값이 3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x에다 3을 넣으면 그냥 1이거든요. 그럼 뭐야? 여기 맨 처음에 준 f에다가 3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a 세제곱이잖아. a 세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7이라는 얘기인 거지. 따라서 a 세제곱 값이 마이너스 6이거나 8이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6일 리가 없죠. 0보다 큰데 8이겠죠. 그래서 a 값은 2입니다. 2하고 3을 a 더하기 m을 지금 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16번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미지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보시면 최대값이 4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예요. 이거를 정직하게 연립방정식을 풀면 절대값 a 더하기 d가 4고 마이너스 절대값 a 더하기 d가 마이너스 2다. 이거를 연립해서 푸셔도 상관은 없는데 요 간격에 주목을 해보면 간격이 6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평행이동을 안 했을 때 반등해서 3과 마이너스 3이었다는 뜻이야. 그 말은 a의 절대값이 원래 3이었고 3이 4가 됐으니까 d가 1이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실제로 3이 맞을 거고요. d는 1이겠다. 연립해서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주기에 주목해 보면 이 첫 번째로 발생하는 최대에서 그 다음 최대까지의 거리가 파이예요. 파이. 이게 주기란 말이야. 그럼 원래는 주기가 2파인데 주기가 파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b의 절대값이 2란 얘기죠. 근데 b가 또 양수니까 b 값이 그냥 2겠네요. 마지막으로 c를 알고 싶으면 뭐 얼마나 평행이동을 했는가 여기 집중을 해도 되겠지만 그냥 시원하게 대입을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면 0,2분의 5를 지나잖아요. 0 대입해. 그러면 3 사인의 c 더하기 1이 2분의 5다를 풀면 되거든. 그럼 사인 c는 2분의 1이 다 하겠죠. 그럼 0이랑 2분의 파이 사이에 들어가는 애 중에 2분의 1이 되는 사인 값은 30도, 그러니까 6분의 파이겠죠. c는 6분의 파이다. 이거를 나한테 싹 다 곱하라고 했으니까 전부 다 곱해주시면 파이겠네요. 2번.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17번 2 이상 12 이하인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친구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 하겠다. 자, 그러면 이게 5제곱이 있어도 쫄 수도 있는데 솔직히 5제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부호가 중요할 뿐이지 실제로 얼마인지 안 궁금하거든요. 개수가 궁금하니까. 근데 나한테 요구한 게 뭔가 하고 보면은 이 연속된 두 자연수에 대해서 둘이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달라는 거야. 그럼 생각을 해보면 n이 짝수면 얘는 홀수일 거고 n이 홀수면 얘는 짝수인데 그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1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주목해야 되냐면 짝수인데도 불구하고 얘 혹은 얘가 짝수인데도 불구하고 f값이 1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 해보면 얘가 0일 때뿐이죠. n이 짝수일 때 얘가 양수면은 얘가 2개고 얘가 음수면은 0개잖아요. n이 홀수면 무조건 1이고. 근데 누가 홀수고 짝수인지 몰라도 둘이 같다는 거는 일단 어떤 짝수를 넣었을 때 한 개가 되는 경우가 적어도 한 번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얘가 0일 수밖에 없잖아. 그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가 0이 되는 값 n 빼기 4랑 n 빼기 8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n이 4일 때랑 8일 때 주목을 하게 되겠죠. n이 4일 때나 8일 때는 이 f의 함수값이 다시 말해서 f의 4랑 f의 8은 짝수지만 얘네가 0이 되기 때문에 한 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능한 n값이 3 또는 4 또는 7 또는 8임을 알 수 있겠네요. n이 3이면 f3과 f4는 1, 1로 같을 테니까 괜찮을 거고요. 4면은 f4랑 f5 역시도 1, 1로 같을 테니까 괜찮을 것이고요. 7일 때도 f7과 f8은 둘 다 1이니까 괜찮고 8일 때도 f8과 f9 역시 둘 다 1일 때니까 훌륭하게 만족을 하겠죠. 그래서 3, 4, 7, 8을 전부 더해주시면 되고요. 5번이겠네요. 자, 넘어가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은 모종의 직선을 줬고요. 밑이 2로 동일한 두 개의 지수함수 로그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놓고
직선과의 교점의 거리를 줬는데요. 기울기가 -1인 직선과의 교점, 그리고 그 거리, 그리고 미치 같은 두 지수 로그 함수. 굉장히 역함수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그러면 딱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아쉽게도 둘이 역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그 2의 2는 1이니까 얘는 밖에 튀어나가면 이렇게 나갈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아쉬운 게 이 친구의 역함수는 실제로 구해보면 로그 2의 x-k란 말이야. 역함수 구하는 건 우리 할 수 있죠. y는 2의 x승 플러스 k에서 xy 자리를 바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의 정의를 이용할 건데 k를 이항해주면 x-k가 2의 y승이니까 이걸 정리한 게 이거죠. 근데 현실은 여기 막 플러스 1이랑 플러스 이상하게 달려있잖아. 그 말은 얘네 둘이 x축이랑 y축으로 평행이동을 적절히 한 관계구나 라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냐면 요 친구 요 곡선이 있잖아 지금. 곡선이어야 되는데. 자, 요 곡선이 적당히 따라 그려볼게. 뭐 요 정도 생겨 먹었어 대충. 똑같이 못 그리겠다. 대충 요 정도 할게요. 요 놈이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 한 칸. 근데 정확히는 부호를 봐야겠지. 얘가 이렇게 되려면 플러스 1이 없어져야 되니까 x축으로 한 칸, y축으로는 마이너스 한 칸 평행 이동을 하면은 역함수가 될 수 있는 거야. 얘를 대충 한 칸 땡기고 한 칸 땡기고 뭐 이 정도. 요 놈이 f의 역함수인 거예요. 요 놈이 여기랑 여기가 지금 한 칸 한 칸인 거지. 한 칸. 평행 이동 관계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요점 좌표가 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제가 알파 콤마 베타라고 적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역함수 사이 관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점 b는 몰라도 요 점을 편의상 c라고 하면 점 c는 베타 콤마 알파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어? 이 길이가 5루트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럼 이 길이가 5루트이면 이만큼은 6루트이잖아요. 11루트이니까. 그럼 요 놈이랑 요 놈 사이 거리가 6루트이구나. 그 말은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게 6이로 6이라서 알파랑 베타의 차가 6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결론 알파랑 베타의 차가 6이구나. 지금 그림상 베타가 더 크기 때문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이구나 라는 것을 이게 기울기가 -1인 직선이라는 것과 요 길이가 5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얻어낸 거죠. 그런데 애초에 이 두 점이 이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대입해보면 성립할 거 아니야. 그러면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2k다도 성립을 하겠죠. 그럼 둘이 연립하면 알파랑 베타를 k에 나타낼 수 있겠지. 연립해보자. 알파를 일로 이항해서 가져올까요? 더하기 알파는 이렇게. 그럼 둘이 더해주시면 베타는 k 더하기 3이 될 것이고요. 약분했을 때 알파는 절로 이항하면 되니까 k-3이겠네요. 그래서 요점 좌표가 k-3, k 플러스 3임을 알았고요. 우리한테 물어본 건 2의 k승 값인데 지금 안 써먹은 것이 요점이 직선 위의 점일 뿐만 아니라 지수함수 위의 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함수에다가 이 친구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 k 플러스 3은 x에다가 k-3을 대입해서 2의 k-3승 더하기 k니까요. k가 날아가면 2의 k-3승이 3이면 알았습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2의 k승을 제작하려면 양변에 2의 세제곱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 8에 24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비슷한 유형이 되게 많은데요. 이 정도 문제를 좀 푸는데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논술형 1번. 반지름 길이가 2r이고 중심과 크기가 세타인 부채꼴의 넓이를 유지하면서 반지름 길이를 20% 늘렸다. 원래는 2r이었는데 반지름 길이가 20%를 늘린 거니까 100분의 120, 즉 5분의 6이 됐다는 거지. 근데 세타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넓이는 똑같대. 넓이는 똑같다는 거야. 근데 이게 그럼 중심각이 몇 배가 됐겠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a배라고 했으니까
a 곱하기 세타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넓이를 직접 구해봅시다. 2분의 1 곱하기 r제곱 세타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 제곱 곱하기 세타, 이거랑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반지름 길이 제곱 곱하기 이 세타,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a 세타. 2분의 1 세타는 사실 관심 없고요. 여기 이제 r제곱도 약분될 텐데 2r제곱이 날아갈 거 아니야. 어차피 2r제곱 2r제곱 날아가잖아. 그럼 1은 25분의 36 a만 남기 때문에 이항해주면 a는 36분의 25다. 정직하게 식을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부채꼴의 넓이 공식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다음 논술형 2번. x가 4 이상이고 y는 2 이상이고 둘이 곱하면 64다. 그래놓고 요 놈의 최대랑 최소를 찾으라고 시켰는데요. 그 문자가 두 개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친구를 이용해서 한 문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y를 x분의 64로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y는요,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2의 x분의 64가 될 텐데, 이 친구는 로그 2의 64 마이너스 로그 2 x로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로그 2의 x 곱하기 6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럼 보통 이럴 때 치환을 하겠지. 치환 안 하고도 풀 수 있겠지만 치환할게요. t라고 치환하면은 이 친구가 t 곱하기 6 마이너스 t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은 굳이 전개해서 표준형을 만들지 않아도 대칭축이 3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t가 3일 때가 최대고 3으로부터 멀수록 최소가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범위를 써먹어야 되잖아. 일단 x가 4 이상이고 y가 2 이하면 얘가 y니까 얘가 2 이하잖아요. 그럼 x가 어차피 4 이상이면 양수니까 x를 재줘버려도 되거든요. 결론은 x 값이 2로 약분하면 3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지, 반대로 했구나. 2 이상이다니까 이제 x 값이 32보다는 작거나 같다. 따라서 x가 4 이상 32 이하고, 그럼 t는 밑이 2인 로그니까 2 이상 5 이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결론은 t가 3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3일 때 최대값 3을 대입하면 9가 될 것이고요. t가 3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5를 넣었을 때가 최소겠죠. 5를 실제로 대입하면 5겠네요.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서 말하는 알파랑 베타는 x 값이기 때문에 t가 3일 때 x랑 t가 5일 때 x를 다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 구하면 되죠. t가 3일 때 x 값은 8일 것이고요. t가 5일 때 베타 x 값은 2의 5제곱이니까 32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정리해서 적어주면 알파 베타 대문자음 소문자음 순서대로 8, 32, 9, 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문자로 정리해서 2차식으로 돌려서 푸는 문제였고요. 범위를 구할 때 좀 조심해야겠죠. 자, 마지막 논술은 3번입니다. 1보다 큰 내실수 ABC x를 줘놓고 이런 등식을 줬네요. 그래놓고 로그 C AB의 최소값을 구하라는데, 보통은 이런 등식이 나오면 는 K다 해서 하나로 통일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굳이 안 그래도 될 것 같은 게 어차피 밑이 C인 로그가 필요하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양변에 밑이 C인 로그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A의 x-1이 C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x-1이 로그의 A의 C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4x분의 1이 내 반대로 했네. 밑이 C였으면 좋겠으니까 일단 이렇게 쓰자. 로그 B의 C란 얘기잖아요. 내가 필요한 건 밑이 C인 로그니까 다시 뒤집어. 다시 뒤집으면은 로그 C의 A는 뒤집었으니까 x-1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로그 C의 B는 4x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고 싶으면 얘네 둘이 더하면 되지 않겠어? 그지? 그래서 내가 제작하고 싶은 로그 C의 AB는 4x 더하기 x-1분의 1이었던 거야. 이거의 최소를 구할 건데 지금 x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럼 딱 봐도 냄새가 나죠. 둘 다 양수일 텐데 뭐 묘하게 역수꼴이고 합의 최소를 물어봤으니까
잘 조작해서 산술기하로 풀면 되겠지. 그래서 약분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곱이 일정할 수 있게 식을 조작해주고요. 그러면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관계에 의해서 이 친구가 2루트 4, 즉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4 더하기 4는 최소값이 8이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겠다. 뭐 실제로 그때 x값을 물어봤다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 즉 얘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 x를 구하시면 되겠죠. 근데 뭐 안 물어봤으니까 안 구해도 되고요. 실제로 서술형에 쓸 때는 이 범위를 꼭 고려했다는 걸 반드시 언급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영상을 봤는데도 잘 모르겠거나 논술형 풀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쓰면 좋을지 첨삭받고 싶으시면 개인적으로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